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성남 분당갑 지역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 원내대표님, 대통령실이 의대 증원 문제를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의협에서는 2026년 증원 유예는 안 되고 25년, 26년 백지화해서 2027년부터 다시 논의하자 이런 입장을 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당히 이제 핵심적인 이 내용의 키를 갖다가 의료계 당사자들이 쥐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야 의정 상설 협의체를 통해 가지고 이제 사회적 대타협 논의 형식으로서 이제 방안이 도출되면은 그걸 이제 대통령에게 이제 올려서 이제 그걸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룸을 만드는 건데 네. 이제 여야 의정 이 사회적 대타협인 논의 기구에 지금 현재 전공이라든지 의사협회가 제대로 참여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개진할 수 있는 그 안을 가져야 되는데 그 안을 가지기 이전에 먼저 정부에서 지금까지 학정 제시 발표한 그 의대 정원안을 전면 백지하라. 그러니까 2025년 당장 내년 것도 포함시키고 있죠. 네. 그러니까 2026년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차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 지금 현재 벌써 벽에 지금 부딪힌 그런 행동입니다. 네.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또 고민스럽거든요. 이광재 위원장님, 지금 추석 연휴에 응급실 대란에 대한 우려, 이게 여론 악화되는 상황에서 의정 갈등의 파국은 막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들이 형성이 됐잖아요. 그렇죠. 지금 정부와 지금 의사협회가 주고받는 걸 보면은 여야 의정 협의체 자체가 이게 제대로 작동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네. 저는 이번에 결국 민생에 제일 중요한 건 국민의 생명이잖아요. 네. 이번 아마 추석 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마 저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그 의사 숫자를 늘리자는 거는 지금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2,000명은 무리하다는 것도 또 국민들이 광범한 컨센서스가 아닌가요? 그러면 저는 국회의장이 좀 주도적으로 나셔가지고 여야 정협의체를 좀 이끌어갈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에 워낙 막강한 대통령실에서 지금 건의를 안 듣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2,000명에 고집하지 말고 저는 국회의장과 여야정 협의체가 빨리 좀 작동이 돼서 대화를 시작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네. 정치권의 역할을 이제 주문하는 건데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여당, 야당, 의료계, 정부가 함께 대화하는 사자협의체 이걸 제안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응답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췄는데 그렇습니다. 당정 움직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당정은 사실상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유난 갈등으로 비춰지면서 상당히 국회 안에 우리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도 불편한 기류가 있었죠. 이걸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을 존중해서 이렇게 의대 정원 조정안을 가지고 다시 이 문제를 정부가 의료계와 그리고 그렇게 다시 논의가 돼야 된다는 그 입장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진영 입장은 대통령께서 그렇게 확고한 입장을 대국민 선언을 통해서 밝힌 이상 이거는 후퇴가 없다 이런 입장이었지만은 이번에 한동훈 대표의 이제 중재 조정안을 가지고 사실상 용산이 이걸 일정 부분 수용한 것은 대단한 진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의료계 입장에서도 합리적인 수요 추계를 갖다 제시하면은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꼭 지금까지 한 입장을 박은 게 아니다. 네. 좀 유연한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좀 이 대화 타협을 통해서 이렇게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지혜를 다 같이 모아줘야죠. 특히 네. 이제 전공의나 의사협회 입장에서 그동안 자신들의 요구와 주장을 정부에서 내몰라를 하고 일방통행식으로 의료계획이라는 미명하에 밀고 간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 그 분노, 울분도 있겠지만은 이제는 국민을 생각해서 서로 한 발 양보하고 타협의 장에 서야 될 시간이죠. 여당의 이런 제안에 야당은 용산 눈치 보지 말고 실질적 대책 마련에 나서자
호응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거 같습니다. 그 2,000명에 우리가 증원하자는 거는 컨센서스가 모아진 거거든요. 네. 그러면 과연 몇 명이 합리적인가를 빨리 결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그 더 이상 정부가 쓸 카드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의사협회를 압박하면 될 줄 알았죠. 실패했죠. 네. 그리고 전공의들을 막 압박하면은 그 자격을 박탈할 거야 하면은 전공의가 돌아올 줄 알았죠. 안 돌아오잖아요. 그럼 결국 정부가 쓸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타협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용산에서 2,000명이라는 걸 저는 이거를 빨리 뭐냐면 수정하는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의료계가 제안해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좀 그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여기 나서서 의료 대난을 막는 정당이 국민들의 사랑을 받게 될 거다. 네. 책임 있게 처신하면 훨씬 더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하고 의사협회도 좀 전향적으로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책임자 중에 한 명인 복지부 차관 경질을 놓고 여당 안에서 좀 이게 온도차가 있었잖아요. 예. 한 대표는 중요 임무를 맡은 공직자들이 국민께 걱정을 끼치거나 오해를 사는 언행을 자제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 시점에서 인사를 거론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이런 입장인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할 말도 많고 또 자신이 그동안 보건복지부의 오랜 수건인 이 의대 정원 문제를 갖다 이렇게 의료계획적인 차원에서 밀고 가는데 당정이 한 목소리로 자신들을 뒷받침해줘야지 이게 무슨 소리냐 이런 이야기인데 그동안 아무리 의료계획이지만은 이걸 이제 당사자들하고 대화 타협을 또 중시하면서 이런 사회적 논의의 어떤 절차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걸 좀 복지부 입장에서는 사실상 좀 소홀히 한 것은 사실이죠. 그냥 네.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자신들이 그냥 밀고 가면 된다는 그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의사분들이나 전공의들에게 감정을 샀죠. 이 감정이라는 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가지고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의대 정원 문제를 가져가면서 이거 참 어려운 과제를 자신들이 끌고 가는 입장에서 밀어붙였지만 지금이라도 이제는 대화 타협을 그런 장을 마련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고자 하는 게 집권당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고 일정 부분 이런 입장을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존중하는 그런 네. 분위기라면은 제일 먼저 변화돼야 되는 게 보건복지부죠. 저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총선 전에도 박민수 차관을 경질해야 된다. 제가 이제 분당에 보면 서울대병원도 있고 뭐 차병원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의사분들에 대해서 뭐냐 의세다라고 발언을 해서 결국은 당시도 격화시켰거든요. 결국은 새로운 협상이 일어나려면 결국 새로운 인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여당에서 박민수 차관을 경질하고자 하는 건의하는 부분은 받아들이는 게 순리다. 다만 장관은 또 청문회를 해야 되고 복잡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좀 새로운 인물로 바꿔서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이다라고 봅니다. 의사분들이 아주 강력히 요구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이제 의사분들과 전공의들도 여야 의정 이런 대논의기구 타협기구에서 얘기를 해서, 참여가 네. 이루어지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문제도 인사에 대한 메시지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과연 이 상황에서 그 참여를 할지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의사 증원을 둘러싼 갈등에 또 이 국민연금 개혁안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지금 정부가 발표를 했고 지금 야당은 그분에 대해서 또 문제를 제기하는 측면이 있는데 국민연금 개혁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그건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결국은 약 1% 차이로 우리가 싸우지 말고 국민연금을 개혁하자라고 했던 부분을 여당이 받았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연금은 이해관계인이 복잡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도 의대 정원 문제와 마찬가지로 합의를 빨리 이뤘으면 중요하고 또 하나는 결국 이 연금 개혁을 하는 이유는 노후에 좀 안전하게 안심하고 살자는 거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추가 좀 논의가 필요한 게 이번에 연금 개혁안을 보게 되면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1% 이상 높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국부 펀드를 이용해서 작년 한 해에 벌어든 돈이 238조 원이거든요. 네.
우리도 뭐냐 국부 펀드 같은 걸 이용해서 실제로 플러스 알파가 더 나와야 연금 소득도 있게 되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 배워야 될 거는 금투스 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401k라는 것을 주식시장에 퇴직연금을 넣어서 결국은 주식으로부터 소득을 획득해서 노후의 안전자산을 만든 거거든요. 그런 까지 함께 논의되는 것이 좀 같이 되면 네. 결국 국민연금의 결과는 내가 믿고 나중에 받을 수 있느냐, 노후 생활이 안전하냐라는 문제인데 지금은 약간 숫자 계산 비슷한 거거든요. 좀 근본적인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 연금 계획안에 대해서는 뭐 사실상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도 그 계획의 필요성을 너무나 절실하게 문재인 네. 정부도 가져갔었어요. 그렇지만 이걸 막상 참 어려운 숙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수술을 하지 못했죠. 이제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연금 개혁안을 이제 보험료율 9%에서 이제 13%를 올리고 소득 대체율이 이제 40%까지 이제 줄게 돼 있는 이런 사항을 42%까지 올리는 이제 개혁안을 냈지 않습니까? 뭐 당장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입장에서는 연금액을 감소시키면서 노후 뭐 이런 소득 보장을 불안하게 하는 이런 개혁안이다 해서 좀 반발은 하고 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야당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자신들의 명확한 안이 없어요. 네.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뒷받침을 하겠다. 국회 절대 입법 권력 의석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그것도 없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참 뭐 이건 좀 상스러운 말이지만 이거 역시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요거도 먹는 일이지만은 촉대를 멀고 지금 하지 않으면 이거 또 늦어요. 그래서 시작하는 건 마당이니까 이건 진짜 민주당에서 대국적으로 판단하고 뒷받침을 좀 해줘야죠. 저는 뭐 김성태 이번에 연금 개혁을 하자는 건 전적으로 찬성하는데 제가 사무총장으로 있을 때 예. 약 30억 원을 들여서 공론조사를 했잖아요. 그렇죠. 주호영 위원장 예. 시절에. 그래 대략 좁혀진 게 소득 대체율이 45%, 44%, 1% 차이였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때 이재명 대표가 우리가 양보할 테니까 타협하자라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합의를 못하고 지금 다른 안을 정부가 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거는 정말 개혁을 하자라는 입장을 가지고 함께 노력을 해야 네. 된다고 봅니다. 정치권에 얘기되고 있는 계엄령 준비 의혹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 참 뜬금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 민주당과 범야권이 뭐 192석, 200석 가까운 그런 절대적 의석인데 뭐 민주당 주장 입장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한다 칩시다. 이거 가만 의석만 가지고도 이거 적각 계엄령 해제시키세요. 그러면 우리 헌법상 윤석열 대통령 바로 국회에 이런 의결 결정을 바로 실천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계엄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 계엄령이 그러면은 그 민주당 이것도 다른 하원이 말하는 민주당 지지 적극적 유튜브에서 나온 이야기도 아니고 이건 민주당 지도부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김민석 이제 수석 최고위원 입에서 네. 이것도 계엄령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 실체를 내용을 내라. 제보가 있다면 그 제보를 제시해라 그래도 내용이나 제보 아무런 내용을 지금 제시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지난번 한동훈 당대표와 이재명 당대표 간에 여야 당대표 또 회담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김민수 수석 최고의 입장을 뒷받침해버려요. 그러니까 네.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이걸 발동을 이제 시간의 문제처럼 이렇게 이제 호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럼 그랬냐? 제가 볼 때는 이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독재자 프레임, 역대 계엄령 한 2번 발동을 했지만은 그때 상황이 다 국민들이 저항하고 네. 분노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독재자 프레임에 가둬버리면은 이제 10월, 11월 이 집회 시위하기 좋은 계절에 한마디로 국민들을 선동할 수 있는 네. 그런 거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정치 행위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동문인 충안고 출신이 군에서 중용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한 문제 제기도 했습니다. 특히 국방부 장관과 함께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행안부 장관이 올해 초 방첩 사령부를 방문했다면서 이유가 뭐냐 이런 점을 또 따졌습니다. 저는 좀 두 가지 부분으로 빨리 이 문제가 좀 종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네. 하나는
현행 뭐냐면 그 우리가 구테타에 대한 우리가 이번에 서울의 봄이라는 걸 전두환 전두환 씨의 구테타를 보면서 국민들이 많이 분개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아니다라고 하면 현재 국회법은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의하게 되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국회에 제적위원 과반수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제적위원회 3분의 1로 하자라고 국회법 개정안을 내자 그렇게 의심스러우면 아니 뭐 막자라고 하면 될 것이고 두 번째 부분은 권력기관의 정치 중립화를 위한 특별법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국방부, 그다음에 검찰, 국세청 이런 면에서 우리가 더 이상 뭐냐면 권력을 가지면 상대를 죽일 수 있고 이런 의심 자체를 뿌리 뽑는 권력기관의 정치 중립화라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할 때가 온 거 아니냐. 그래서 네. 제발 좀 이제 좀 새로운 시대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서 불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예.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가 끝나는 이번 주 안에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인데 일련의 흐름 어떻게 보셨어요? 이미 이제 뭐 검찰 내부에서 수사는 마쳐진 상태에서 그 객관적이고 또 아주 세밀한 또 이 수사 결과가 제대로 된 수사를 진척시키고 답을 얻어낸 건지 이걸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것도 이제 뭐 그 심의위원을 사전에 뭐 내정해놓고 확정해낸 상태에서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뭐 수사심의 대상이 누구가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그 내용 수사심의 결과가 5시간 논의 끝에 나온 그 내용이니까 네. 이걸 이제 뭐 불기소 공가로 이제 검찰에서 최종적인 입장을 낸다 하더라도 국민적 의혹이나 또 논란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대체로 민주당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말수를 아끼고 있는데 뭐 막상 이제 검찰의 최종적인 불기소 공거 입장이 결정되어져야 네. 불기소 입장이 결정되어져야 아마 민주당의 입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면제부다라면서 반발하고 있잖아요.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그런 입장이던데 향후 어떤 대응이 예상됩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 법이라는 게 이제 한문으로 보면 물 흐르는 대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우리 검찰 조사는 안가에서 이루어졌는데 우리 무혐의 날 줄 알았죠, 많은 국민은. 아마 공수처도 결국 무혐의 날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부인 김여경 여사는 법인카드 의혹에 지금 10만 원을 가지고 압수수색과 지금 이 두 가지를 볼 때 과연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 하실까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물 흐르는 대로 여야 같은 잣대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만남인데요. 어떤 정치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지난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연임을 하고 난 이후에 이재명 뭐 1인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 지존 체제에서 또 이제 뭐 전임 대통령에 대한 뭐 방문을 통해서 이제 예의를 갖추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이제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 검찰에서 지금 현재 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김정숙 여사와 그리고 뭐 딸 다혜 씨에 대한 그런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국회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고 또 뒷받침할 것이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그동안 약간 친명 비명 이렇게 소원해지는 부분을 네. 뭐 해소하면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뭐 자신의 입지를 더욱더 공고히 다지는 그런 계기로 가져가는 것 같아요. 네. 이광재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검찰 수사를 계기로 친 이재명계, 친 문재인계 갈등을 봉합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진단들도 나오던데요. 뭐 그건 잘 모르겠고요. 네. 2008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 이제 대통령직을 그만두시고 제가 국회의원은 강원도 정선으로 휴가를 오셨었어요. 네. 그때 정상문 전 수석이 허겁지겁 정선으로 와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 이명박 정권의 칼날이 노무현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그때 노 대통령하고 권양사님하고 저하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뭔가 또 심각한 문제를 부르겠구나라고 했는데 결국은 피바람이 불겠구나라고 했는데 결국은 노 대통령 서거에 이르렀는데요. 저는 제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할 때 권력은 부호라는 걸 절실히 느꼈는데 제가 이 명찰을 안 가지고 갔었는데 네. 저를 들여보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인데. 그걸 현직이었는데도. 네. 그걸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위에서 한마디면 밑으로 내려가면 그게 추상 같은 칼날이 되는구나. 저는 이거 합리적으로 빨리 뭐냐면 정치적 결단이 일어나지 않으면 전 한국에 대단히 불행한 일이 또 되풀이될 것이다. 그거는 또 하나의 국민의 거대한 분열을 가져오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 앞에 원칙과 평등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역사 앞에 우리가 정말 슬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으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